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의 도약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출판사는 페이지 북스, 저자는 도야마 시게이코, 옮기니는 정경환님입니다. 이 책은 사고학의 거장 도야마 시게이코의 40년을 앞서간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제 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일본 대중들에게 지혜 거인이라 불리며 극찬을 받았던 도야마 시게이코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은 도쿄대 필독서로 단단히 자리 잡아 40년 동안 끈질기게 팔려나간 전설의 스테디셀러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250만 독자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책이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급부상하게 된 데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서점 직원이 우연히 이 책을 발견하고는 더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더 젊었을 때 읽었더라면 이라는 팝을 적어놓았습니다. 이것이 급속도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그 해에만 25만 부가 팔려나갔고 다음에 아마존 종합 1위로 뛰어오르며 도쿄대 서점 7년 연속 매출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저자는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특히 강조합니다. 이 책에는 생각의 틀을 깨부수고 내 안에 잠재된 창의력을 무한히 확장하는 기발한 방법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생각에 대해 미처 놓치고 있었던 부분까지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어요. 저자의 깊은 해안이 듬뿍 담겨있어 읽는 내내 경이로움을 느끼고 사고의 지평을 넓혀주는 최고의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평범함을 뛰어넘는 초효율 사고법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사고학의 거장 도야마 시게이코, 40년을 앞서간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 제 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정답 없는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창의적 인재의 비밀. 머리에 지식이 가득 차 있으며 자유롭게 사고할 수 없다. 컴퓨터 덕분에 지금은 지식을 기억하는데 집착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 위에 필요한 것을 남겨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발상이 나온다. 무엇보다 있는 것이 중요하다. 머릿속에 쓸데없는 것들을 정리하며 새롭고 유용한 정보가 쉽게 들어온다. 원래 있던 정보까지 끄집어낼 수 있어 금방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진다. 있는 것은 활발한 사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불필요한 정보가 배출됐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진짜 인재, 혼자 힘으로 날아오를 수 없는 사람들.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며 우리는 학교에 가는 것부터 떠올린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얘기가 아니라 나이 꽤나 먹은 어른들 이야기다. 아이가 품을 떠나 엄마에게 시간이 생겨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며 청강할 수 있는 수업이 있는지 상담하러 대학에 방문한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가정주부만이 아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학교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까지는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학교는 가르치는 사람과 책을 준비해놓고 학생을 기다린다. 그러니 학교에 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다. 지식을 필요하는 직업이 많아짐에 따라 학교가 중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사회는 학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교과서가 이끌어주는 대로 공부한다. 자습이라는 말이 있지만 혼자 힘으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글라이더 같은 것이다. 엔진 없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글라이더는 혼자 힘으로는 날아오를 수 없다. 글라이더와 비행기는 멀리서 보면 비슷하다. 하늘을 나는 것도 같고 글라이더가 소리 없이 우아하게 활공하는 모습은 오히려 비행기보다 아름다울 정도다. 하지만 슬프게도 자력으로 날 수가 없다. 학교는 글라이더형 인간을 양성해내는 훈련소다. 비행기형 인간을 만들지 않는다. 글라이더를 만드는 곳에 엔진이 달린 비행기 따위가 섞여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학교에서는 어디든 따라가는 순종적 태도를 존중한다. 멋대로 날아오는 것은 교율 위반이며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의 요주의 인물로 찍혀버린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글라이더가 되어 졸업한다. 우등생은 글라이더로서 우수한 것이다. 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한번 날아봐라 하는 말을 들으며 곤란해한다. 늘 가르칠 게 있어서 글라이더라고 부르는 것이다. 학생들은 졸업 직전에 논문을 쓰기도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부와는 사뭇 다르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써보라는 것이 논문이다. 글라이더로는 인류인 학생조차 어찌할 바를 모른다.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니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글라이더로서 우수한 학생일수록 당황한다. 그런 학생이 선생님에게 상담하러 온다. 스스로 생각해보지 않았으니 찾아와봤자 다른 방도가 없다. 선생님에게 일일이 지침을 받아서 써봤자 도움을 받아 쓴 논문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도움을 주지 않고 퇴짜 놓는 교사가 있다며 글라이더 학생은 그 교사가 제대로 지도도 해주지 않는다고 입을 삐죽거리며 교사의 잘못을 지적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잘 보살피는 자애로운 선생님에게 달려가 이 책을 읽어라, 저 책을 봐라 하는 훈수를 듣고는 겨우 논문을 작성한다. 졸업 논문은 대부분 이렇게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위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논문을 쓰는데 애를 먹는 것 같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잘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주제를 정해 말하는 데는 서툴다. 몇 년 동안 글라이더 훈련을 받았고 늘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력으로 비행하는 힘을 잃어버린 줄조차 모른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력 비행 능력은 떨어진다. 글라이더로 잘 날 수 있는데 위험한 비행기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아이들은 실로 창조적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쉽게 시인이 되고 발명가가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 지식을 얻을수록 산문적으로 변하고 남을 잘 따라하게 된다. 옛날 예술가들이 학교 교육을 경계했던 것은 단순한 감정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비행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학교에서 꾸물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프로바둑 기사들 사이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두뇌 발달이 가장 빠른 시기에 학교에서 글라이더가 되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글라이더 능력과 비행기 능력이 있다. 수동적으로 지식을 얻는 것이 전자, 스스로 사물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것이 후자다. 이 두 가지가 한 명의 인간에게서 공존한다. 글라이더 능력이 전혀 없으며 기본적인 지식도 습득할 수 없다.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혼자 힘으로 날아보려고 하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 따라서 두 가지 능력을 적절히 키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글라이더 능력이 압도적이고 비행기 능력이 전혀 없는 우수한 인간이 많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비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교는 글라이더형 인간을 만들기에 적합할 뿐 비행기형 인간을 만드는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학교 교육이 정비되면서 점점 더 글라이더형 인간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고, 서로가 비슷한 글라이더형 인간이 되자 글라이더의 결점을 잊어버렸다. 자신이 날고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는 꽃을 보지만 잎은 보지 않는다. 잎을 보더라도 줄기는 보지 않는다. 하물며 뿌리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도 않는다. 꽃이라는 결과에만 눈이 멀어 근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들은 바에 따르면 식물은 지상에 보이는 부분과 지하에 숨은 뿌리의 형태가 거의 같아서 대칭을 이룬다고 한다. 꽃이 피는 것도 땅속에 큰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지식도 인간이란 나무가 피운 꽃이다. 아름답다고 해서 꽃만 꺾어와 꽃병에 꽂아두면 금세 지고 만다. 꺾어온 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메이지 시대 이래 동양의 지식인들은 서양에서 피어난 꽃을 부지런히 들여왔다. 그 중에는 나무 둘레를 파서 잔뿌리를 쳐내고 뿌리째 옮기려는 시도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꽃이 피어있는 가지를 잘라왔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쪽에 같은 꽃을 피우기 어렵다. 뿌리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게으르게 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꽃을 피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꽃을 잘라서 가져오는 것이 편리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는 글라이더형 인간이 더 귀중하다.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지식인이 될 수 있었다. 자발적인 힘이 있어봤자 성가시기만 했다. 지도자가 있고 목표가 분명한 곳에서는 글라이더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지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면 비행기 조종 능력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은 이를 외려 억압해왔기에 갑자기 늘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현대는 정보사회이며 글라이더형 인간을 완전히 그만둘 수도 없다. 그렇다면 글라이더에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도 사회도 그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글라이더이자 비행기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글라이더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컴퓨터라는 탁월한 글라이더형 능력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날지 못하는 사람은 컴퓨터에게 이를 빼앗길 것이다. 아침에는 모든 것이 간단해지는 기적 같은 시간. 인간은 언제부터 야행성이 되었을까? 물론 낮에 일하는 것이 상례지만 지적 활동은 밤에 시작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가을은 등화가친의 계절이란 말이 있는 걸 보며 전등이 없던 옛날부터 독서는 밤에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어느새 밤에 신앙이라고 할 만한 것을 만들어냈다. 요즘 젊은이들도 당연하다는 듯 다음날 늦잠을 자는 수가 있더라도 공부는 밤에 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하면 노인네 같다고 비웃음을 사곤 한다. 몇 년 전에 나는 밤에 생각하는 것과 아침에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들기 전 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다시 읽어보니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고개가 가웃거려진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나는 분명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문제다. 편지를 쓰는 법을 알려주는 책에 이런 요령이 적혀 있었다. 감정적으로 쓴 편지는 반드시 그대로 뒀다가 다음날 다시 읽은 후 붙이도록 하라.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그대로 보내기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주 현실적인 지혜였다. 아무래도 아침 머리가 밤 머리보다 우수한 모양이다. 밤에 지쳐서 제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이거 더 이상 안 되겠고 내일 아침에 하자 하는 생각이 든다. 마음 한구석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는 속담이 머릿속을 스치지만 그 생각을 꾹 누르고 잠이 든다. 아침이 찾아오자 어젯밤에는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해결됐다.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진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밤에 신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것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연치고는 똑같은 일이 너무도 자주 일어났다. 늦게나마 아침과 밤은 같은 인간이면서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아침을 들기 전이란 말이 있다.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란 뜻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아침 식사를 하기도 전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라고 쓰여있다. 그런데 문득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간단히 할 수 있어서 식은 죽 먹기가 아니라 아침 식사를 들기 전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 원래는 결국 간단하지 않은 일이 간단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식은 죽 먹기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어떤 일이든 아침 식사 전에 하면 빨리 해치울 수 있다. 아침 머리는 그만큼 능률이 좋다. 흥미롭게도 아침의 머리는 낙천적인 것 같다. 전날 밤에 완성한 문장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쓰자 하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든다. 다음날 아침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글을 읽어보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대로 됐다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다. 감정적으로 쓴 편지는 아침의 머리로 다시 생각해보면 낙제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장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너그러움도 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어서 저녁형 생활을 아침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나이가 40쯤 됐을 때였다. 노인들은 대개 아침형 인간이 되어 있었다. 완전히 저녁형이라 생각했던 사람까지 아침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도 있다. 아침에 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침 식사 전에 하는 일이야말로 정도를 걷는 것이고 밤에 불을 켜고 하는 일은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다. 젊은 시절에는 멋을 부리며 무리한다. 그만큼의 체력도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무리를 할 수 없어 자연으로 돌아간다.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곤란해진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노인을 본받기로 마음먹고 밤에 하던 일을 아침에 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을 리 없다. 늦지막히 일어나므로 아침 식사 전에 일을 한다는 거 좀처럼 바랄 수 없었다.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침 식사 전에 가능한 많은 일을 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아침을 걸으면 된다. 8시에 일어나서 8시 30분에 식사를 한다고 치면 아침 식사 전에 일을 끝내는 거 그림의 떡이다. 그런데 아침을 먹지 않으면 8시에 일어나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사실 아침 식사를 거른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점심까지 미룬다고 해야 맞다. 아침과 점심을 겸한다는 표현이 좋겠다. 브런치란 말이 있는 것만 봐도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낮까지는 모두 아침을 들기 전의 시간이고 그때 하는 일은 모두 아침 식사 전의 일이 되어 아주 편리하게 끝낼 수 있다. 대체로 위장에 뭔가 넣은 직후에 머리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소화를 위해 피가 뿜어지니 머리는 멍해진다. 그게 상식이다. 오후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 졸음에 시달리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다. 그런 시간에 공부를 시키는 게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맹수는 배고플 때만 훈련한다고 한다. 배가 부르면 무슨 짓을 해도 움직이질 않는다. 동물은 인간보다 자연의 이치에 더 충실하다. 반면 인간은 의지를 발휘해서 졸음이 와도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쓴다. 때로는 그런 일도 필요하겠지만 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식후에는 푹 쉬어야 한다. 대신 식전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에 집중한다. 그 사이에 그날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그러려면 오전을 전부 아침 식사 전후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8시에 일어나도 4시간이 남아 그 사이에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다. 나는 거의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아침 겸 점심을 천천히 먹고 잠을 청하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밖에서 볼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루 종일 자유로운 날은 중간에 잠을 잔다. 대충 아무 데서나 눈을 붙이고 자는 게 아니다. 이불을 덮고 본격적으로 잔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다. 지금 몇 시지? 오늘 아침은 너무 늦잠을 자서 하고 한순간의 낮잠은 진짜 아침으로 착각한다면 매우 효과적이다. 그것을 나만의 아침으로 삼는 것이다. 세수를 하고 이를 닦는 아침 의식을 치르면 해가 어느 정도 높이 있는지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새로운 하루가 또다시 시작된다. 이때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저녁에 아침과 저녁을 겸한 진수성찬을 먹는다. 그러면 그 전까지의 시간은 전부 아침 식사 전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하루가 이틀이 된다. 실제로 해보면 오후 3시나 3시 30분쯤부터 저녁 6시, 7시까지의 시간에도 제법 머리가 잘 돌아간다. 많은 사람이 사유를 하는데 시간을 고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음식을 먹은 후에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몸이 피곤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잠을 자고 피로를 풀고 뱃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아침 시간이 최고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아침 시간을 길게 늘릴 수 있을지 연구해 봐야 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오늘부터 아침의 뇌를 활용하기 위해 저자의 루틴을 실천할 생각이에요. 정말 배울 부분이 많은 책이라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